네, 차분한 마음으로 우리 엄경화 위원님 모실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나마스테. 네, 네. 차분합니다. 우리 위원님이 사실 이렇게 오래 되지 않으셨어요, 오신 지가. 맞아요, 예, 그때 이제 조선주 얘기 쭉 해주셨는데 오늘은 그 사이에 뭐 조선주 분위기가 좀 많이 달라졌습니까? 수익률 그래프 보면서 얘기하실까요? 네. 제가 3주도 안 돼서 또 나왔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그 사이에 어쨌든 이벤트 상으로는 뭐 저희 실적 발표도 있었고 에이펙 회의도 지나갔고 그리고 영업적인 수치 상으로 크게 업체들의 이벤트가 있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3주 전 대비해서 지금 코스피는 완전히 원점으로 돌아가지 않은 상황인데 뭐 화면 일부 좀 업체들, 올려주시고 얘기 들어보죠. 네. 네, 조선 업체들 중에서는 그 3주 전 대비해서는 그래도 상위에 있는 업체들이 더 많은 상황이고요. 저희가 3개월도 같이 좀 보려고 가지고 왔는데 그 사이에 저희 코스피가 많이 오른 거 대비해서 더 아웃퍼폼한 기업이 지금 조선주 중에서 삼성중공업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조선주 중에 3중이 제일 센 이유는 뭐예요, 요즘에? 저희가 지금까지 많은 그 상승세를 보였던 업체는 조선 업체들 중에서도 특히나 방산이랑 네. 관련이 있는 업체였었는데 원래 국내 방산을 삼성중공업이 진행을 하지 않잖아요. 네. 근데 기존에 이제 예전에 미국에 갔다 오면서 이제 비건마리 그룹과 이제 협력을 좀 얘기를 해서 미국과 관련된 사업을 우리도 진행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돼서 그리고 이번에 실적이 지난 분기까지 어떻게 보면 제 아픈 손가락처럼 실적이 좀 잘 안 나왔었는데 이제 이번에 좀 실적이 다시 정상화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다른 업체들과 좀 나란히 이제 길을 한 부분이 이제 뒤늦게 반영이 되느라 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저희 밸류에이션 갭 굉장히 많이 벌어져 있었던 상황인데 조금 좁히려는 시도가 있었던 것 같고 어쨌든 조선주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삼성중공업을 제외하고는 3개월 내에서는 섹터 퍼포먼스가 지금 코스피 대비 굉장히 좋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네. 저희는 차익 실현이 충분히 나올 만한 구간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반도체를 굉장히 많이 사시지 않았나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선 많이 올라왔으니까 요거 팔아서 맞아요. 이제 반도체 좀 사자 이런 분위기가 지난 몇 주간 좀 있었다는 네, 거죠? 저희는 좀 컸던 것 같습니다. 혹시 섹터 애널 분들끼리도 막 서로 경쟁하고 이래요? 그러진 않지만 그냥 그 개개 애널의 분위기가 네. 그래요. 걔 네. 오늘 좀 기분이 좋아 보이거나 이런 게 좀 있을 수밖에 없죠. 아, 네. 좋겠다. 뭐 요즘 서로 뭐 좋겠다. 그 정도 인사하시겠지 뭐. 자, 여튼 그래서 현재 조선은 썩 아주 뭐 강한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네. 그래도 또 그 잠수함 관련해서가 뉴스가 계속 있더라고요. 일단 캐나다 잠수함 수주라든지 또 우리나라 이제 핵 잠수함 네, 맞습니다. 그 얘기 나오면서 이게 다시 한번 뭐 엔진에 불을 붙이는 뭐가 될 수 있나 아니면 좀 지나친 기대 같은 건가? 이 잠수함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사업이 진행이 되면 그 숨이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네. 저희 직전에 이제 인도해서 진수를 시켰던 뭐 도산 안창호함 같은 경우도 보면 네. 처음에 개념이 등장을 한 것이 1990년대 초였었고요. 실질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이제 기본 전략 확정을 한 게 2007년. 그리고 첫 삽 뜨고 이제 스틸 커팅 시작한 게 2012년이었었고 그렇게 오래 걸려요? 네, 2012년에 이제 건조를 시작을 해서 저희가 진수는 18년에 진행을 했었고요. 아이고야. 네. 저희가 이제 해군에 등록을 한 시기는 21년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굉장히 오래 걸리긴 할 한 건데 20년 걸렸네요. 이제 그거.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그 설계까지 진행해서 완전히 국산화한 그 최초의 잠수함이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업 기간이 좀 더 오래 있었던 것 걸렸고. 같고요. 연료 체계를 달리하는 부분이나 이제 기존에 있었던 거에 이제 다른 부분을 조금 얹어서 진행을 한다고 한다면 당연히 조금 빠르게 진행이 네. 하긴 할 텐데 저희는 이제 빨라봤자 한 30년 정도, 2030년 정도에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진행이라는 하고 게 있어요. 시작. 사업이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어느 뭐 그래요? 기본 설계를 어디가 할 것이냐 뭐부터 시작해서 아. 막 그렇게 진행이 되려면 아마 그 정도의 시간이 기존 걸리지 디젤 않을까. 잠수함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면 핵잠? 핵잠이 만약에 새롭게 사업이 핵잠. 진행이 된다라고 네네. 한다면 캐나다 건도 그래요? 캐나다 건 같은 경우도 이제 작년에 얘기 나올 때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작되는 이제 처음부터 인도되기 시작하는 시점은 2030년 정도로 얘기가 되고 있었던 사안이고요.
그게 이제 1호선부터 지금 도입하겠다라고 하는 이제 개체 자체가 한 8개에서 10기 정도 되니까 이제 사업 규모가 굉장히 네. 크다라고 얘기가 되는 건데 저희 선정돼서 실제로 첫 호선이 나올 때까지는 굉장히 숨이 긴 사업입니다. 대신 저희가 이제 예전 대비해서 해외에서도 이렇게 큰 규모의 방산을 대량 발주하는 모양새가 많이 나오다 보니 뜨문뜨문 국내 사업만 진행을 하던 국내 조선 업체들한테는 사실 사업부 하나가 이제 크게 늘어나는 네. 매출 기준으로도 크게 늘어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죠. 저는 에이펙 보면서 이번에 캐나다 카니 총리의 그 영부인을 그렇게 극진히 대접을 하셨다고 그 얘기 들으셨죠? 그래서 막 사진 여기저기도 많이 나오고 막 그랬는데 혹시 좀 들리는 분위기 아직도 이제 독일과 한국 이 두 양자 대결을 지금 해가고 있는 상태잖아요. 네네. 혹시 뭔가 분위기 들리는 거 있으세요? 글쎄요, 제가 뭐 그 부분까지 들을 수 아, 그래요? 있을지는 알 수가 없지만 그냥 뭐 내년 초 정도에 네. 그 부분이 조금 윤곽이 잡히지 않겠나. 내년 초에 윤곽이 나올 얘기 거다. 정도는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국내 메이저 조선 업체들은 뭐 그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다른 데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이제 방산 수출에 대해서 굉장히 입찰을 열심히 요즘에 참여를 하고 있고 이제 저희가 막 미국만 목을 메고 기다리고 있는 것 같지만 전혀 방산 쪽에는 그러한 움직임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캐나다 그 잠수함이 다음 한 60조 정도 되는 사업으로 이제 알려졌는데 저희가 다 만들어서 나중에 그 라이프 사이클 내에 MRO까지 다 포함했을 하면, 때 이제 그 정도 규모다라고 네. 얘기가 되고 있죠. 지금 이제 우리나라 두 업체하고 그다음에 독일이 이렇게 경쟁하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우리나라가 이제 한화랑 현중, 네. 네 이렇게 되는데, 원팀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네, 뭐 당연히 이제 우리가 낙찰이 수주를 따내면 이제 매우 좋은 일이긴 한데, 이건 좀 전망들이 좀 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충분히 우리가 이번에 할 수 있는 경쟁력도 있고, 저 마지막까지 정말 알 수가 없는 그렇죠. 부분이고요. 네. 저희가 막 거의 됐다라고 했다가 정말 맞아요. 나중에 채택될 때 가서 뒤집혀지기도 하는 맞아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는 뭐 이거는 무조건 되는 거니까 되는 거에 맞춰서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하면 오히려 좀 전략적으로 미스가 날 수도 네.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냥 이 해당 시장에 대한 부분을 많이 열어놓고 저희가 수주에 대해서 조금 노력을 하는 게 나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 해양방산이 수주가 되었을 때 좀 이점은 뭐냐면 결국엔 이 사업들은 마지막 최종 끝 사업의 끝마무리 쪽으로 가면 현지에서 건조하는 쪽으로 약간의 기술 이전과 이런 것이 더해져서 우리나라의 인프라를 다 갖추고 이거를 소화하지 않아도 네. 사실 어느 정도 매출 사이즈를 크게 소화할 수 있다라는 이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미스를 했던 그 예전에 호주의 호이암 같은 경우도 이제 초기 사업은 한국에서 진행을 하고 거의 말단 사업 같은 경우는 호주에서 진행을 해서 저희가 원래 이 지금 갖추고 있는 인프라 내에서 다 소화를 하지 않아도 네. 이 정도의 매출을 이제 소화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점이 있었는데 이제 요런 식의 사업들이 얼마나 이제 국내 업체한테 들어와서 지금 가지고 있는 인프라로 이제 더 좀 사업을 확장하는 모습으로 갈 수 있느냐가 좀 관건인 것 같습니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인프라를 다 사용하지 않아도 매출이 더 크다. 이게 그러니까 초기 호선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진행을 하고요. 네. 뒷호선 같은 경우는 그 현지에서 저희가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도 매출은 저희가 잡게 됩니다. 매출은 우리한테. 네. 예를 들어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잠수함 도입할 때도 첫 번째 잠수함은 독일에서 만들고 두 번째, 세 번째부터 우리나라에서 만들었던 그런 개념이에요? 그런 개념으로 하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나중에 기술 이전도 조금 진행을 하고 사실 현지에서 조금 건조를 해봐야 나중에 AS나 애프터마켓에서 좀 운영을 할 때 뭐만 고장 났다 하면 한국으로 달려오지 않게끔 해야지 운영이 네. 되기가 좀 쉬울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까지 소화할 수 있게끔 진행을 하는 게 기본적으로 방산 수출에서 좀 많이 나타나는 형태에 해당이 됩니다. 네네네. 물론 또 이 원자력 추진 잠수함 같은 경우는 이게 그냥 단순히 뭐 싸게 잘 만든다고 무조건 가는 것도 아니고 정치적인 그렇죠. 어떤 결정이나 이런 것들도 충분히 있을 수 있잖아요. 이번에도 연료를 공급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굳이 또 그렇죠. 했던 거기 때문에 네. 예, 그래서 요거는 뭐 섣불리 얘기하기는 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것 같긴 하고 다만 이제 우리의 그 원자력 추진 잠수함 같은 경우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이 양해가 좀 중국이나 이렇게 다 된 거라고 우리가 봐도 되겠죠 지금은. 그래도 표면적으로 그 뭐 비확산에 대해서 조금 지켜줬으면 좋겠다라는 정도의 그 멘트를
중국 쪽에서 보낸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도 좀 격화된 그런 표현이 생각보다 나오지 않고 있어서 뭐 아무런 그 저항 없이 진행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시작한 문제는 저희는 아니라고 네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우리 저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건조한다면 그거는 우리 기업들 나눠서 해 아니면 또 하나 주도록 합니까? 한국에 잠수함이 한 21척 정도 있는데요. 그 중에서 한 15척 정도를 지금의 하나오션이 거기가 네. 만들었었고 나머지를 이제 현대중공업이 지금까지 소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 아마 진행을 하게 된다면 하나가 초기 사업을 좀 진행하게 될 가능성이 저희는 높다라고 보고 있지만 이제 궁극적으로 이제 지금까지 했었던 방식대로 저희가 기본 설계부터 쭉 입차를 붙여서 아마 진행을 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제 만약에 이게 양산 체제로 좀 가서 조금 더 호선이 많아지거나 뭐 이렇게 되면은 분명히 양대 회사들이 조금 나눠서 하게 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봐야 되겠죠. 이제 핵잠수함은 또 특히 이제 트럼프 그렇죠. 입장에서 미국에서 지어라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네. 현실 가능성이 너무 낮다.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지금 미국에서 상선도 제대로 못 찍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서 지금 잠수함 그리고 우리나라의 그 기존의 이제 디젤 잠수함 같은 경우도 국내 설계 있고 국내 사업장에서 이미 다 진행을 해본 네. 케이스에 해당이 되잖아요. 거기에 이제 연료 체계 바꾼 거를 추가로 저희 사업에서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정말 그건 트럼프식 워딩이었다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불가능한 일이고. 네. 네. 알겠습니다. 필리를 언급을 하셨더라고요. 아 근데 네. 혹시 핵잠 그러면은 어차피 우리나라 거긴 한데 뭐 법이나 이런 거 상관없죠. 법적으로 제한될 수 있을 만한 거는 아예 없는 거죠. 저 연료 체계만 공급이 네. 되게 되면 그냥 트럼프가 자기 바람으로 야 그 이왕이면 미국 필리에서 만들어줘. 그냥 바람인 거죠. 자기네들 거나 잘 만들지. 네. 자, 하여튼 뭐 잠수함은 그러면 일단 우리 잠수함은 우리가 뭐큰 문제 없이 만드는 거 대신 이제 연료 어떻게 갖고 오는 거냐. 요거 그렇죠. 이제 좀 더 협상이 네, 필요한 문제긴 그것만 하겠습니다만. 이제 마무리가 잘 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캐나다는 아직은 뭐 알 수 없는. 네, 네. 정말 알 수 괜히 없는. 그걸 갖고 또 투자에 너무 섣불리 적용했다가는 좀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불확실성이 좀 그럼 크다는 이제 뉴스 거고요. 나오면 또 막 그 뉴스에 네. 이제 많이 반응하시겠죠? 네. 그런 안 되고요. 이제 잠수함 얘기 요 정도 하고 그다음에 네. 여전히 그 조선은 이제 지금 우리가 수주한 내용들은 앞으로도 뭐 다 차 있죠. 올해 내년 내후년 뭐 이렇게까지는. 3년 정도는 아주 잘 채워놓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이번 해에 수주가 되게 많이 줄었다라는 뉴스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잖아요. 올해 근데 그 우리나라의 수주량과 인도량만 놓고 보시면 그냥 척수 기준으로 보시면 굉장히 쉽게 보실 텐데 화면 좀 띄워주시면요. 네. 저희 우리나라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수주를 제일 많이 한 해는 여전히 21년입니다. 그리고 작년도 그 전해와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은 수준이었었거든요. 네. 그래서 1년에 1년치 정도를 수주하는 전략을 23년부터 지금 취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요 정도를 수주하고 또 만들어내는 건 요 정도 딱 만드니까 잔고가 계속 유지가 될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잘 진행을 하고 있고 올해도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 이제 한 1,200만 정도의 수렴하는 수주를 하면서 2025년을 마무리 짓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국내 업체들은 이제 남아있는 기간 동안 28년 인도 잔여 수주분 정도를 이제 클로징하고 끝내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국내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제 수주량이 한 전년 대비해서 거의 50% 가까이 맞아요. 줄어 있는 반토막 났죠. 상황인데요. 반토막 났죠. 여기에서 이제 감소폭으로 치면 중국이 거의 70%대 네. 정도 줄어 있는 상황이고 아하. 한국은 전년 대비해서 훨씬 더 적은 감소폭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게 선별 수주라는 게 딱 여기서 느껴지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나는 그냥 올해 1년치만 받을게. 더 받아봐야 뭐 힘들기만 하지 뭐. 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막 25년도 안 좋은데 6년도 7년도 계속 안 좋을 것 같아라는 네. 시기면 조선 업체들이 사실 딱 각오하고 덤핑 수주라도 해야 됩니다. 네. 박 수주 가격 낮춰가지고 채우는 거에 더 목적을 두는 게 먼저 만약에 가격이 하락세가 좀 세질 것 그럼 같으면 먼저 채운 사람이 먼저 임자죠. 채운 사람이 위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것 중에 하나 저희가 작년에 굉장히 과잉 발주가 나온 부분도 있고 지금 전체적으로 이제 그 전방에 해당하는 해운 시방이 따라주지 않아도 오히려 선박 교체할 주체들은 그냥 쭉 발주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제가 네. 지난번에 나와서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25년에는 그냥 컨테이너만 주구장창 나왔다라고 네. 말씀드렸는데 그 사이에 컨테이너 시황이 특별히 더 막 좋았다는 얘기는 듣지 못하셨잖아요. 저희 컨테이너 선사들이 요즘에 굉장히 돈을 잘 네, 번다거나 뭐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고 있는데 발주는 또 그대로 진행을 하고 있어서 그냥 컨테이너 정도는 이제 친환경 선박으로 발주를 할래나 보다 약간 그런 상황이고 다만 이제 그 사이에 있었던 것 중에 저희가 그 넷제로 프레임워크가 네. 어쨌든 연기가 네. 되면서 이제 지난주부터 쭉 나온 뉴스 중에 하나는 갑자기 또 이제 이게 연기가 되니까 네. 굳이 친환경 선박으로 안 만들어도 되잖아요. 그래서 중국 야드한테 또 발주를 쪼로록 하러 가시는 그 선주들이 또 생겨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가벼워서 어떻게 그래? 그거야 내가 먹고 사는 문제인데 그렇게 해야죠. 선주들의 마음은 아, 그래요? 완전히 딱 그 돈을 벌리냐 안 벌리냐 이거에 따라서 바꿀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가? 그래서 이제 최근에 나왔던 얘기 중에 오늘 나온 뉴스 중에 이제 IMO가 트럼프가 끝나야 넷제로 프레임워크가 진행이 될 것 같다 이렇게까지 네네.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되게 중국한테 유리한 그러겠네요. 이슈일 수 있어요. 네. 저희가 굳이 탄소세를 적용하는 시간을 뒤로 미뤄주면 선주들에게도 시간을 많이 벌어주는 부분이기 근데 때문에 선주들 입장에서 아니 배를 트럼프 임기 때 쓸 배를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레디 상태로만 두고 기존에 그냥 기존 연료를 쓰게끔만 만들어 놓고 변경은 나중에 하자라는 식으로 이렇게 비워만 놓는 거죠. 그래서 먼저 빨리 인도에 줄 수 있는 슬롯이 나한테는 지금 중요하고 네. 그리고 지금 이 와중에도 이제 그럼 가격이 싼 게 더 중요하겠네라고 하면서 이제 싼 쪽으로 가는 거에 올인을 하는 거죠. 네네. 지금 뭐 실적 같은 거는 조선 다 괜찮죠? 실적이 발표가 다 됐습니다. 그래서 네. 이번에 실적 발표하는 것도 장표로 준비해 왔는데요. 제가 굳이 노란색으로 이제 강조를 한 부분이 이번 분기 영업이익률들이었거든요. 3사에. 네. 그래서 원래 3분기가 영업일수가 굉장히 모자란 분기에 해당이 됩니다. 저희 집중휴가제도 많이 가고 해서 그리고 계절적으로 보면은 그래서 4분기가 되게 영업일수들이 많은 시기에 해당이 돼서 근데 이제 다 9%대 진입을 이야.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 같이 우리 동반 두 자릿수 영업이익률 나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이게 불과 이제 개별 업체마다 조금 다르긴 한데 22년과 23년에 수주한 네네. 것들이 아주 많이 차지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 24년 말까지 성과 상승했으니까 내년에는 그냥 올 다 두 자릿수일 뿐만 아니라 내년에 추가로 더 마진 개선이 되는 부분을 쉽게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이거 요즘 핵심 이슈는 아닌데 얼마 전에 삼성중공업에서 LNG 화물창 한국형 그 LNG 화물창 네네. 넣었다 그래서 막 급등하기도 했었는데 이 한국형 LNG 화물창은 좀 어떤 상태예요? 한국형 LNG 화물창을 처음 시도했던 게 이번 화물창이 KC2잖아요. 네. 그래서 원래 KC1을 지금의 그 사업에 참여하는 그 3사가 같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네. 한국가스공사 그리고 삼성중공업, SK해운이 KC1 타입의 그거를 처음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만들어서 하자마자 약간 그 좀 샌다라고 네. 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이 세 개의 이게 법인이 웃을 수 없는 일에 2,000억 넘는 배를 만들었는데 굉장히 오래 싸웠어요. 네, 맞아요. 소송도 많이 그래서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기술 개발이 들어가고 이게 네. 처음부터 첫 술에 배부르기 굉장히 쉽지 않기 때문에 수정에 수정을 거듭해서 해야지 그 기술이 도입이 되고 실질적으로 잘 돌아다니고 있는 레코드를 남겨야 네. 다른 국가에 있는 선주들도 이제 들어오는 쪽으로 유도를 할 수가 있는데 그 이제 첫 번째 생긴 거에서의 그 기술적인 이 오류가 어디에서 발생한 거냐를 엄청나게 싸우더라고요. 네, 네.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공사가 기술 개발하는 거에 대한 믿음이 조금 낮은 편이긴 한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트러블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이게 사업이 이러다가 그냥 좌초되려나 싶어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거를 그러고 나서 그 이제 다른 그 다음 호선 중에 LNG 운반선은 아니었고 LNG 벙커링선에 그 기술의 이제 수정 부분을 적용을 한 게 실제로 적용이 되어서 지금 잘 돌아다니고 있는 배가 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첫 번째 배로 인한 이 안 좋은 상황은 네. 뭐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일단 남겨두고 이제 KC2라는 타입으로 완벽하게 저희가 이제
수정한 타입으로 들어간다라고 했는데 예전에는 저희가 GTT라고 하는 프랑스 기업에 네. 거의 한 척당 10% 정도 가까운 수수료를 아. 지불을 했었다라고 했었는데 네. 그때 당시 기준으로 저희가 한 2천억 정도였었으니까 되게 많은 금액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지금 수수료율이 조금 낮아지긴 했거든요. 그래도 여전히 이제 중반에서 높은 한 자릿수 정도 수준이 되는데 또 LNG 캐리어 가격이 또 많이 네. 높아진 상황이니까 근데 이것만 만약에 안 지불하게 돼도 아마 20% 이상 마진을 충분히 기대를 하면서 LNG 캐리어를 저희가 만들 수 있을 그래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특히나 지금 국내 조선 업체들 같은 경우는 LNG의 매출 비중이 26년에는 아마 다 절반 이상일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네네. 영역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적용이 된다라는 건 의미가 크죠. 앞으로 저희가 만들게 될 수많은 LNG 캐리어에 이제 이거 적용을 해 보겠냐고 한국 조선업체가 유럽 네. 선사들이나 아니면 아시아에 있는 다른 선사들에게 이제 제안을 할 수 있는 부분. 왜 이렇게 점점 바닥으로 목소리가 깔려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런가요? 왜 자신이 없어요? 아니죠. 아니죠. 네, 정말 중요해요. 그러니까 기술 보완은 많이 된 건 맞는 상태죠. 네네. 첫 그리고 번째 워낙 큰 실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로 지금 잘 다니고 있고 네. 블루웨일호 같은. 이번에 또 조선. 그건 이제 그 다른 인공지능 확인하러 인공지능이에요? 왔었던 거고. 네네. 한 번에 가서 이것저것 좀 다 해와요. 한 번 가서 또 이거 하고 저거 하고 하지 말고. 그래서 조선업체가 또 전통 산업이니까 인공지능이 뭔 상관이냐고 네네. 굉장히들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실제로 그게 적용이 된 사업장의 그 효율이 생각보다 많이 올라오고 장난 있는 아니던데요? 게 좀 제조, 되고 그러니까 건조하는 과정에서 인공지능. 건조하는 과정에서 이제 저스트 인 타임을 매우 잘 지키게끔 만드는 거를 이제 인공지능이 좀 그래요. 제가 그랬잖아요. 한국인 손맛이 아니라 인공지능이 잘 돼 있다고. 손맛 때문에 납기 그래서 잘 지키는 게 아니더라고요. 예상했던 것보다 한 10% 가까운 효율을 더 높인다거나 그래요? 그런 모습이 실제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 위원님의 탑픽은 뭐예요? 전 여전하죠. 한조에 한조랑 기자재는 이제 마린 엔진. 현대 마린 엔진. 네. 또 특히나 많이 내려가서 좀 더 편하게. 가격이 지금 많이 내려갔어요? 네, 많이 내려갔어요. 막 마린 거의 저 한 엔진 되게 좋아하는데. 20%씩 내려간 것 같아요. 진짜? 조선업주 관련된. 어. 아니에요. 아니에요. 겁먹지 마세요. 꼭 먹을랍니다. 가격만 쓱 보는 거예요. 우리 연말 좋게 지내자고요. 얼마인데 현대 마린 엔진. 몰라요. 아유, 내가 들어갈 것 같아. 저렇게 겁을 내신다. 그래. 한 5년 동안 나한테 당하시더니 아주 나만 보고 그냥 조선주 투자 금지 조치를 취해야 되겠어요. 약정 맺자고요. 약정. 한조의 HD 현대 마린 엔진 요게 이제 현재까지는 탑픽이신 거고 그 아까 무슨 LNG 창 그게 이제 LNG 운반하는 데 있는 그 맞아요. 제일 핵심 그거를 이자재죠. 그걸 이제 우리나라에서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나라에서 만들려고 2004년부터 막 열심히 노력을 했었어요. 그래요. 근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SK 해운에다가 딱 실었는데 와 사고가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글로벌 선주들 이거 다 알고 있으니까 그렇죠. 한국형 LNG 그 화물창을 그러면 탑재할래요라고 이제 한국 조선사들이 선주를 설득하는 과정에서 내가 사고 모른다. 특히나 선주들은 몇십 년 동안 되게 안정적으로 썼던 기술이 있는데 네. 굳이 그걸 위험을 무릅쓰고 그렇죠, 옮겨가는 그렇죠. 걸 잘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한국에서 한국 기술로 한국 자금을 통해서 이거를 발주를 해서 네. 만들어서 레코드를 쌓는 게 실제로 그 기술을 시장에다가 이렇게 대중성 있게 만드는 가장 첫 발인데 네네. 이제 거기에서 첫 그럼 번째가 예전에는 굉장히 가스공사가 기술 개발에 참여를 했던 거였었어요? KC1은 제가 알기로 한국가스공사가 기술 이번에는 사실 적극 개별 참여했던 기업들이 것으로. 그래요? 적극 참여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러면은 가스공사가 이번에 참여한 건 또 아니고 3사가 이제 그 KC1을 더 네. 발달시켜서 만든 것인데 조선 업체들은 원래 다들 개별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독립형 화물창 기술을 따로따로 가지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이게 적용을 할 기회를 갖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가스공사를 그렇죠. 쥐고 가지 않으면 쉽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거에 대한 운송 계약도 제가 알기로는 이제 따로 진행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때 이제 뭔가 어딘가에서 가지고 오는 그 가스에 대한 이제 네. 장기 운송 계약을 입찰을 할 때 이제 이쪽 KC 원 타입 따로 아니면 그냥 이렇게 노말 타입 따로 이렇게 진행을 했었는데 네. 그때 처음으로 이렇게 딱 받아가시는 SK는 굉장히 만세를 부르면서 가져가셨단 네. 말이에요. 그 당시에 그러고 나서 이제 아. 굉장히 장기간 동안 저희가 지금 서로 소송이 걸리고 그 배는 못 쓰고 네, 배 막 못 쓰고. 분명히 다 고쳤다고 했는데 막 못 쓰겠다 네네. 이렇게 얘기하시고 그 상황이 굉장히 길어졌었죠. 한조회가 많이 올랐구나. 42만 원이네. 아, 근데 갖고 있었으면 이게 4배 그냥 되는 건데. 다섯 들고 배셨. 계셨. 50까지 갔었으니까 5배. 아, 그래요? 네. 그때 지금 좀 떨어진 거예요? 네네. 그럼 매력 있는데. 아니야. 아니야. 아니, 급하니까 반말 나오네. 반말 나왔어요. 급하니까 반말 나와. 알겠습니다. 엄경아 의원님. 일단은 안 들어갈게요. 됐죠?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엄경아 의원님 오늘 고생 많으셨고 편안한 마음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아니야, 나왔다. 자, 위즈덤 칼리지. 지금 2026학년 요거 뭐 여러 강사분들 많이 지금 공개가 좀 됐는데요. 네. 그 중에서도 아마 요즘 투자자분들 특히 이제 코인 투자하시는 분들 오태민 작가 그렇게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요. 그분도 계시고 오태민 작가님의 그 방송은 저희는 항상 저랑 류종훈 기자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전담. 근데 이 오태민 작가님하고 얘기하다 보면 진짜 재밌는 얘기들 되게 네. 많거든요. 자, 위즈덤 칼리지에서 그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실 수 있는 기회를 저희가 마련을 해드리는데 네. 지금 등록하시면 10만 원 상당의 전자책 1년 이용권, 그다음에 3% 국내 해외 투자 멤버십 각 1개월 무료 이용권까지 드리고 있으니까 얼리버드 끝나기 전에 꼭 신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끝나면 바로 가격은 올라갑니다. 네, 여러분이 많이 신청 안 하시면 제가 한조에 들어가는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내일 뵙고요. 예, 이어진 오프닝 벨 라이브 또 많이 시청해 주셔야죠. 자, 그러면 저희는 내일 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위즈덤 칼리지는 매 시즌 시대가 요구하는 핵심 키워드를 선정해 왔죠. 가장 첫 시즌에는 선택을, 그 다음 시즌에는 직관을, 그리고 이번 위즈덤 칼리지 2026의 대주제는 사유, 싱킹입니다. 10초짜리 쇼폼에도 정말 집중하기가 어렵고요. 내 생각과 다른 의견은 매 초의 알고리즘을 통해서 걸러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1시간 또는 2시간 보다가 이거 내가 뭐 하고 있지? 라는 생각을 할 때 생각이 우리의 삶을 제어할 수 있는 것으로 나아가면서 자기의 삶을 생각이 이끌어갈 수 있게 하는 훈련도 해야 되고 또 방법도 찾아야 되는 것 같습니다. 마이클 샌델로부터 시작되는 이 여정, 11개 분야 17분의 연사들과 함께하게 될 위즈덤 칼리지 2026. 여러분들의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 지금 등록하세요.